지난 이틀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정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늘 그래왔듯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자기 자랑, 자화자찬,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참여한 캐나다 및 유럽 우방들에 대한 공치사, 방위비 분담 압박 등이 줄을 이뤘죠. 그런데 제 눈길을 끈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린 27페이지짜리 기자회견 전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이틀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의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토가 소련, 러시아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새롭게 부상한 중국이 우리 서방 나토 진영의 안보에 갖는 함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나토는 중국의 부상에 대처해야 한다. 중국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군비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북극,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고 유럽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투자하면서 사이버 공간도 장악하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서유럽, 캐나다의 전통적인 군사 안보 동맹이 경제 안보 동맹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나토가 상정하는 잠재적 적은 중국입니다. 신냉전 시대 블록화될 세계 경제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은 세계 경제 리포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십시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서울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월간 세계경제 리포트. 이거 원래 주간이나 격주간 정도는 했었는데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이죠.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바쁘셔가지고 세계 경제는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돌아가는데 네. 이거 월간으로 바꾸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이 월간으로 바꾼 만큼 네. 또 이제 연간 이제 전망을 이번에는 해주실 거네요. 그죠? 이제는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빨리 해주시는 겁니다. 각 증권사 또는 경제연구소들의 그 2020년 전망이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주식, 채권, 무슨 뭐 등등의 이제 투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실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아마 그런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런 전망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12월 초인데 약간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월간 세계 경제 리포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빨리 전반적으로 그 정치 경제 세계 경제 전망을 또 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증권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그 증권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하신 게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게 내년 전망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자산이 어떻게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뭐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다,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지금 분위기는 이제 작년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기억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서도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채권 쪽으로 쭉 사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1년 뒤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1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나 하고 보시면 그렇죠. 1년의 성적표를 지금 성적표를 받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지난해 연말에는 이제 채권을 많이 투자 권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채권도 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드렸던 뭐 좀 위험한 채권을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도
거의 30% 이상씩 예. 낮고요. 달러 채권도 거의 15% 이상. 그다음에 예. 그 저희 센터에서 얘기하는 이제 글로벌 리츠 이런 예. 게 한 30%, 금도 뭐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쪽 센터가 추천하는 상품들이 괜찮아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올해는 그래도 잘 봤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채권 달러 금의 해였다. 리츠, 예, 글로벌 리츠 예. 뭐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를 이제 어떻게 성적표와 될 함께 예. 점검을 하는데 올해는 그럼 좀 짭짤하셨겠습니다. 올해는 괜찮았죠. 근데 이제 보너스도 그럼 받습니까? 근데 실은 예. 이제 그거 저기 잘하면 예. 본전이고요. 잘하면 본전이고. 저희들은 잘못하면 욕먹는 이런 직업들이라서. 아니 그래도 증권사는 다른 회사랑 달리 보너스나 이런 게 좀 네. 인센티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뭐 사람에 따라 틀리니까. 그래요? 네. 센터장님 특별하게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요즘 상황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군요. 그런 성적표와 함께 내년을 지금 이제 내년 성적표를 위해서 예. 제시를 하는 타이밍인데 올해 아마 국내 주식 제일 안 좋았고 나머지 자산들은 실은 괜찮았는데 올해 해외 쪽이 상당히 괜찮았죠. 예. 자,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맞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2년 동안을 보면 실은 채권 쪽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났었어요.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를 이제 전망을 할 때 전반적인 상황은 내년에도 상당히 경기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좀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내년 또 그 다음해인 미국 대선이 끝나고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막 달려가기보다는 안전자산 쪽의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큰 차원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IMF하고 월드뱅크 연체총회 워싱턴 갔다 와서 네. 말씀드린 게 앞으로 한 2, 3년의 화두가 synchronized global slowdown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 둔화 전 세계가 동반 예.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 경제의 동반 하락. 동반 예. 지금은 둔화 정도 되겠죠. 예.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펼쳐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전 세계 지금 IB 저희 증권사 뭐 경제연구소 등의 지금 핵심 모멘트를 볼 수 있겠고 일단 큰 차원에서는 예. 너무 위험자산 쪽으로 막 달려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아주 불확실하고 지금 좋지 않은 그 경기 둔화 상황들이 점점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내년에도 신중하게 그리고 안전자산 쪽을 조금 상당히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을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경수 센터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한 20% 오를 것 같다 내년에 그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경수 센터장은 이제 주식 쪽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네. 입장이 주식과 채권하는 분들이 많이 틀린데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지금 경기가 야구로 치면 언제냐? 그래서 제가 9회 말일 것 같다. 9회 말이다. 네,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거의 끝났다라는 게 9회 말이면 경기가 끝났다는 게 경기가 끝났다는 거. 이제는 이제 다운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예. 저쪽에서 주식하는 분들이 야구는 18회까지라 그러더라고요. 연장하고 야구는 지금 주식 예. 쪽에서 계속 연장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장전 한 번 더 있지 않겠어? 뭐 이렇게 되는데요. 또 다른 경기 부양이나 또 다른 어떤 모멘텀으로 등등으로 인해서 예. 기회가 있지 않겠어라고 이제 희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게 실은 주식 쪽이시고요. 그 채권과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내후년을 보는 세계 경기 전망 또 이제 한국은행도 그렇고 여러 경기 전망들이 내려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 분야와 포지셔닝에 따라서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요. 저희는 계속 다양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세계 경제 전망부터 그러면 보죠. 수치가 어떻습니까? 내년은? 여러 기관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일 글로벌리 공신력이 높은 게 이제 IMF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MF 연체총회를 10월에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뭐 월드뱅크, OECD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일단 그래서 IMF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봤어요. 예. 자, 그리고 내년을 한 3.4 이렇게 높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그 등치가 크고 중요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4%, 예. 자, 내년에 2.1% 또는 2%.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21년을 1.7%. 맞아요. 예.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예. 중국 경제 성장률은 드디어 내년부터 이제 5점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그런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에서 3.4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계속됐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하면 네. 세계 GDP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그렇죠. 되죠. 절반 넘어가죠. 예. 예. 그런데 그쪽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세계 경제는 0.4%포인트나 올라가느냐. 네. 이게 실은 이슈였는데요. 예. 저희들이 옛날에는 한국에서 이제 미국 경제 또 중국 경제, 유럽 경제 이 정도 또 일본 경제 정도 보고 예. 세계 경제를 예측했는데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커졌거든요. 자,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배낭을 메고 전 세계를 다니는 겁니다. 브라질도 가보고요, 러시아도 가고, 인도네시아, 인도 이 사이즈가 크거든요. 예. 이런 나라들의 핵심적인 나라들을 G20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나라들 실은 우리도 그렇고요. 예. 한국을 보니까 올해 2%를 이제 본다면 내년에 2.2 정도 보는 데가 많아요. 2.1, 예. 올해보다 좀 높게. 예. 국내 경제 전망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네네. 예. 일단 세계 경제 전망. 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등등등이 올해 너무 안 좋았어요. 기저 효과가 좀 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 가지 예.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특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브라질은 연금 개혁 때문에 올해 아무것도 못했어요. 끝나고 나서 또 금리도 인하하면서 내년에 올해 0.9%에서 내년에 한 2%. 개혁이 잘 됐기 때문에. 예. 자,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 세계 경제 미국과 중국은 좀 내려가는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옛날은 밖에가 안 좋으면은 내부가 아무리 뭐 있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커졌고 내부의 문제들이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예.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맞아요. 예. 자, 멕시코도 올해 거의 0% 0.12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경기 침체 2번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규모 내년부터 한 3, 4년 동안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어요. 금리를 그동안 올리다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착했죠. 그래서 내년에 올해 한 0.12에서 내년에는 한 1%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도, 인도네시아도, 자, 남아공도 할 것, 여러 나라들을 보면 신흥국들이 이게 올라가는 거는 맞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올해 2019년에 3%가 3.4% 정도로 그래도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을까라는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생각은 IMF가 늘 그래요.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한두 번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릴 겁니다. 분명히 내릴 것이다. 예상은 지금 올해 3%, 내년에 한 3.1에서 3.2 정도로 계속 내릴 것이다. 올라가긴 하는데 네. 밋밋할 것이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률 3.0은 대충 맞춘 걸로 봅니까? 네, 그것도 어떻습니까? 아직 좀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디죠? 월드뱅크인가요? OECD였나요? 거기는 2.6, 2.7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예.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예. 알지 않은데 예.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기관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준점을 IMF가 실은 상세하게 제일 많이 하고 예. 저희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해외 투자 어떤 나라에 투자할 거고 이 나라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 예. 제일 좋은 학습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거는 IMF 데이터입니다. IMF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신뢰가 깊다. 신뢰가 깊다. 왜냐하면 예. 70년 동안 그거 연구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뭐를 보고 공부하고 하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연구소도 그렇고요. 글로벌 IB도 IMF가 매달 나오는 그 리포트들이 거의 석사학위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수준 높은 이런 논문들도 무지하게 나오고요. 예. 전 세계 각 나라에 있어요. 예.
그래서 70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으며 그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정책 뭐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러니까 아마 평생을 연구해도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보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공부 좀 더 하실 분들은 IMF 사이트를 잘 뒤지시고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잘 보시면 앞으로 아주 수준 높은 공부를 예.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냥 막 하시면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실 테니까 최경영의 경제쇼를 계속 듣는 것도 좋으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오프닝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그 27페이지짜리를 쭉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뭐 한국어로 번역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중요한 정보의 한 60-70%가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든 IMF 홈페이지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의 정보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력이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들 그 자녀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다. 예, 엉터리 한국 언론 믿지 마시고요. 직접 가서 찾아보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그래서 IMF 리포트를 자주 봐라. 데이터를 거기 자주 봐라. 다 개방돼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쪽은 상당히 또 미국 증시가 내년에는 화랑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약간 뻥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건? 예.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 내년 올해도 그렇지만 네. 작년 올해 그 내년 특히 트럼프 집권하고 이제 중간 선거를 전후로 해서부터가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졌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고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고 ISM 제조지표라고 하는 이제 이제 제조업의 어떤 무슨 심리들 뭐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이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변수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많이 하시는 정치 경제. 그렇죠. 그죠? 미국 대선과 함께 미중 무역 전쟁. 자, 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 되겠지. 20%씩 오르겠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게 심상치 않아. 앞으로 심화되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미국 대선 후까지 끌고 갈 수 있다. 미중 네. 무역 협상 1차 단계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협박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은 세계 경기를 아까 IMF 연차총회에서 했던 전 세계의 동반 경기 둔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뭘까? 요 한 2년 동안 급격하게 나빠진 게요. 글로벌 교육 데이터입니다. 네. 보호무역주의들이 심해지고 하니까 교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지표들이 꼬꾸라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네요. 우리도 좀 그랬지만 네. 전 세계가 수출 데이터가 계속 나빠졌습니다. 뚜렷해졌어요. 예. 중국, 미국, 유럽,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독일, 일본 다. 예. 그리고 독일과 우리처럼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 심해졌죠. 예. GDP 기여도에서 이제 수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있고 민간 소비가 주로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일단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불확실하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수출이 안 됩니다. 일단. 예. 그러면 나머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네요. 자, 이 투자가 내년 내후년에 살아날까요?라고 보는 데가 이제 좋게 보는 쪽들. 이제 저들 같으면은 이거 살아나기 쉽지 않다. 예. 이유는 만약에 이번에 1단계 타결을 미중이 한다 하더라도 예. 이게 잠정적인 것이지. 그렇죠. 그 이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 이후는 실은 더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 데다가 대선 끝나면은 더 세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알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이렇게 퀘스천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25% 이미 부과된 관세 이야기는 지금 사실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뭐 줄이냐 마냐지만 예. 지금
그거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자 그런 가운데서 기업들이 정말 이제는 미중이 이제 잘 될 거야 하고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과연 할까요? 해서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희들 기업들이 서베이나 기업들한테 설명회를 가서 내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내년 다 투자를 잘 안 하고 일단 위기 경영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첫 번째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교육이 잘 안 돼서 수출이 안 돼서 투자가 쉽지 않을 거다. 그중에서 전통적인 이 헤비한 투자들이 있겠고요. 고정자산 투자. 그거 말고 무형자산 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지적재산권도 있고 또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거는 최근에 요 몇 년 동안 빵 등등에 의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쭉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도 미국도. 전통적인 헤비한 투자가 좀 주춤하고 줄어드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증가는 하는데 아직 전체적인 투자에서 이걸로 인해서 투자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상당히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 투자에서도 수출과 함께 앞으로 좋은 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정부 지출은 지금 쭉쭉쭉 하고 있는데 더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재정 적자 지금 연 마이너스 4.6이거든요. 마이너스 4.6. 자, 이런 상황에서 더 느리기 쉽지 않고요. 저 중국은 좀 느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 느릴 줄 알았던데 지금 안 느린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도 큰 기여 못합니다. 유일하게 소비만 민간 소비만 지금 전 세계 경기를 끌고 가고 있다.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상황 자체가. 특히 근근히. 왜 민간 소비가 괜찮냐? 저 끌고 가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왜 괜찮냐? 민간 소비는 실은 실업률에 큰 영향을 받죠.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역사상 저점입니다. 유럽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올 초에 유럽을 좋게 봤던 사람들은 이 실업률 때문에 유럽 경제가 좋겠지 하고 실수를 한 겁니다. 수출이 많이 망가져서. 자, 내년에 어떨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잘리거나 자, 이 고용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까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아까 미국 경제 내년에 한 뭐 2.1 또는 2.0 정도로 잠재 성장률이 한 1.8 정도 되니까 그거를 상회하는 그 정도로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괜찮은 기업들의 주식은 뭐 어느 정도 갈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들은 내년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지 침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2% 성장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막 2.8, 3%까지 갔다가 2.4, 2.1로 내려와서 둔화라고 표시를 하되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업률이 낮아서 유럽도 실업률이 낮아서 버틴다. 이 정도에서 버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아까 투자도 안 좋고 뭐 수출도 안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좀 줄여버린다거나 이렇게 돼서 실업률이 나빠지면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침체 얘기가 또 막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재정은 잘 안 되지만 뭡니까? 금리 인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금리를 내년에 미국이 일단 한두 번 정도 내릴 것이다. 한두 번 정도. 그래서 그 실업률이 더 나빠지고 또는 경제가 좀 더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를 막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내년은 침체가 아니라 그냥 둔화 정도로 갈 거라고 보는 건데요. 되게 이제 경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 안 해도 소비는 그냥 내년에 계속 견조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시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한 번 정도 더 내릴 거라고 봅니다. 한 번 정도. 이거는 뭐 이종호 이코노미스트랑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네요. 그거는 약간 컨센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자, 미국도 한두 번 정도 내리면 우리도 한 번 정도 그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한국은 반도체 경기 달렸는데 그게 강하게 가면 좋은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자, 세계 경기의 금리 하락 흐름과 같이 갈 거다라고 봅니다. 미국 컨센서스는요. 저희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이제 블룸버그에 다 발표가 됩니다.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 네. 그다음에 한두 번 보는 사람들이 두 번 정도 보는 사람들이 그보다 좀 더 적고요. 올린다고 보는 놈들도 있긴 있는데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놈까지는 뭐 죄송합니다. 필요가 없죠. 올린다고 뭐 나쁜 사람은 아니죠.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직 예. 소수고요. 한 예. 7% 이거밖에 안 되고요. 예. 내린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기 성장률의 퍼센트하고 예.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이제 채권이 더 좋겠고 뭐 이런 뷰들이 실은 그런 차이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떤 회사가 또는 이제 IMF가 뭐 한국은행이 얘기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달라졌고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나는 이쪽인 것 같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가자. 나는 이게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가자. 그런 판단의 근거를 잘 이해하시면 그렇습니다. 적용하시라고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고 그 미중 무역 협상의 또 다른 핵심적인 변수가 결국은 미국 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년 11월이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7월쯤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대선은? 그 미국 대선은요. 예. 요즘에 지금 서베이를 보면 아직 조 바이든이 그 1등입니다. 아직도 1등이군요. 아직도 1등입니다. 예. 근데 변하지가 않는 1등이고요. 워렌이 좀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샌더스가 아직 2등이고 예. 그다음에 워렌 그다음에 부티지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아직 혼전입니다. 내년 한 3월까지는 지금 아무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스탠스 차이를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의 스탠스 차이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민주당 우파, 워런이나 샌더스는 중도 우파. 민주당 좌파.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민주당을 중도파 또는 중도 우파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닐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조 바이든은 예. 그리고 샌더스하고 워렌은 이제 좌파 쪽 성향이 강한. 그렇죠.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메디케어 포올 예. 온 국민에게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번에 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월가에서는 워렌이 올라가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예.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갔다 와서 바로 말씀드렸죠. 예. 근데 이제 그것대로 내년 계획을 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예. 저희들 생각은 예. 월가의 전망이 맞은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틀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 월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대세대로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가 월가의 생각이에요. 그럼 본인들 입장에서는 중도 우파 민주당이 잡더라도 중도 우파가 잡는 게 낫지.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구죠? 힐러리. 예. 잘 모르겠고 힐러리가 될 것 같아. 예. 뭐 그 정도. 이번에도 워렌 되고 그냥 트럼프가 되는 게 낫겠지라는 자기들 희망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대선 분석하는 거 보면요. 예. 일단 경제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재임을 못한 대통령의 공통점 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트럼프는 경제 성장률이 평균 2.7%입니다. 아주 강하죠. 네. 예. 그래서 합격. 이 경제 성장률로. 경제는 일단 합격. 그래서 예. 과거에는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정치적인 변수가 워낙 많아져서 그리고 모든 주류 언론이 네. 트럼프에 관해서 이거 좀 심하지 않느냐. 네. 무슨 이런 합리적 시민도 아니고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냐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이제 예. 두 번째로 이제 정치학이나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화두를 분석합니다. 예. 2008년에서 12년에 화두는 뭐였고 16년에 뭐였고 이번에는 뭘까? 이 선거에는 화두 그래서 바람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실은 조 바이든의 화두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을 다시 도덕적인 나라로. 자, 그게 예. Make America Moral Again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결국 트럼프죠. 저희 품격 떨어지는 그렇죠. 저 대통령 저 때문에 인종차별적이고 부끄럽다. 여성차별적이고 정말 수준 떨어진다. 대통령이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예. 품격을 회복하자 예.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내년 미 대선에서 이게 정말 강력한 화두로 갈 수 있을까? 좀 퀘스천이 있어요. 예, 이거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예, 이거는 지금
멕시코에 망명 와 있는 볼리비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예. 와 있는데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름이 모랄리스예요. 모랄리스. 모랄이 없다. 그래서 모랄리스. 그냥 농담인데요. 예. 예. 하여튼 신흥국에서는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자,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강한 화두로 작용해서 이게 될 거냐? 좀 약해요. 두 번째로 이제 샌더스하고 이제 워렌의 화두를 보면요. 예. 그 영화 조커 보셨죠? 예. 예. 아니 조커? 영화 조커 안 보셨어요? 조커. 조커는 안 봤어요. 예. 입 찢어진 사람요? 예. 그 배트맨의 조커죠? 예. 예. 그거 안 보면은 내년 대선 이야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꼭 봐야 되겠네. 예. 왜냐하면 워렌과 샌더스의 화두가 예. 지금 조커예요. 왜냐하면 예. 그게 그 워렌과 바이든이 샌더스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부의 불평등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복지 문제죠. 자, 그 조커는 197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고담 시티가 뉴욕이에요. 예. 그중에 브롱크스죠. 예. 70년에 뉴욕은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예. 성장은 엄청나게 마이너스. 자, 인플레는 막 10% 20% 기업들 파산하고 실업률 높아지고. 예. 자, 그 가운데서 약자였던 소시민이었던 예. 그 이제 조커가 아서라고 하죠. 그 아저씨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누구한테 폭행당하고 조롱받고 하다가 예. 악당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게 조커인데요. 조커가 되는 과정이군요, 이게. 네. 그래서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게 이게 지금 워렌과 지금 그 샌더스가 얘기하는 이 부의 불평등이 미국에서 강하게 화두로 선거에서 될 수 있느냐? 예. 이게 이게 외부에서는요. 특히 중남미에서는 지금 이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돼버렸어요. 예. 칠레의 혼란, 그다음에 볼리비아,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중남미 또 레바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혼란들이 정치 사회적 혼란들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의 불평등이 토마 피케티 2014년에 나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전 세계에.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의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강력한 화두가 될 거냐? 좀 약해요. 그것도 약하다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취업했어요. 취업하고 싶은 한 사람은. 그러니까 1970년대 뉴욕이나 지금 칠레의 모습을 약간 관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영화로 보는 거죠. 예. 저랬지. 그 말도 맞아. 근데 일단 난 취업했고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사실은 먹고 살만해. 좀 낮았어. 그래서 2008년에서 12년에는 그게 강력한 화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아니다. 몇 년 지나서는 되는데 예. 실업률이 너무 낮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화두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뭐 우파 쪽에서도 이런 프레임 전쟁이나 이데올로기 전쟁을 좀 하는 것 같은 게 이코노미스트의 최근에 이니퀄러티 일루전이었나요? 뭐 이런 맞습니다.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수치로 봤을 때 정말 불평등한가에 대해서 우파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클레임을 안티를 걸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중에서 논리적인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급격히 진행됐느냐 따져놓고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지금 이제 또 다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화두 문제 좀 마무리하자면 트럼프의 화두는 다시 아메리카 퍼스트 다시 keep America great.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화두를 자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끌고 가겠다. 셋 중에 어떤 게 지금 가장 화두에 근접해 있을까요? 근데요. 이거를 분석하려면 올해 있었던 선진국의 유럽과 뭐 미국, 캐나다의 선거를 뒤집어 볼 수밖에 없어요. 올해 5월에 유럽 의회 열렸습니다. 결과는 독일의 아페데 같은 극우파의 약진. 자, 그때 있었던 또 이태리 총선 보십시오. 자, 동맹당 같은 극우파 약진이 유럽의 모습이었어요. 10월에 캐나다가 총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니까 비슷하죠. 결과는 우파가 더 많은 표를 득표했는데 선거구 관리 잘못해가지고 좌파가 이긴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파가 더 많은 득표했다는 얘기는 캐나다도 자국 우선주의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주 전에 있었던 스페인 총선에서 극우파 약진. 예. 자, 이렇게 보면 아까 3명 화두 중에서 트럼프의 그 얘기가 아직도 19년, 20년에도 실은 그 강하게 미칠 가능성이 더 지금 화두에 근접해 있다라고 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약간 좀 국가주의, 보호무역, 나만 잘 살면 돼.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어필할 가능성도 있다. 그죠. 예. 2000년 이후에 서서히 중산층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이제 어려워졌는데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예. 이게 우리 미국 내부에 있는 부의 불평등 때문이냐 아니면 저기 외부에 있는 멕시코, 중국 예. 쟤네 때문이냐? 예. 쟤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다. 그렇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요 세 가지 화두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알파가 되면 아주 파괴력이 큰 게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후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화두를 사실 부의 불평등의 화두로 전환시키지 않고 국가주의나 보호무역이나 그리고 중국 탓이다. 이쪽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겠네요. 본인 입장에선.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근데 이거를 그래서 1단계 타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들은 이게 우여곡절은 있지만 일단 1단계 타결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고 요거는 뉴욕의 시각입니다.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야 되는 또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예. 선거는 결국 그 숫자 게임인데요. 예. 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그 등등의 세 군데가 그 팜벨트, 러스트벨트로 돼 예. 있어서 예. 지금 1단계로 인한 그 농산물 등등의 수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볼 겁니다. 이거를 깨지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여기 선거구 3개에서 얻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할 건데 예. 자, 워싱턴은 어떻게 보느냐.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들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워싱턴은 만약에 그래서 1단계를 타결을 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중심의 워싱턴은 저 트럼프를 비판할 거예요. 이게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당선되려고 그쪽에 유리한 데만 예. 이거는 사적인 예. 이런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배딜이다 얘기를 하면서 예. 미중 무역 전쟁을 이제 내년 미 대선에 화두로 끌고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려야지 당선이 돼요. 아. 그래서 워싱턴은 뉴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 각 증권사와 경제연구소와 전부 다 1단계 타결 그다음에 플랫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그때 그렇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그 워싱턴의 쪽을 자꾸 보면요. 워싱턴은 다른 생각을 이거를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을 화두로 끌어오게 되면은 때려야지 당선이 되는데 그렇죠. 잘 되겠어? 자, 이건 1단계 타결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의미를 크게 부과하지 않고요. 그것다고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뷰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을 중심으로 이제는 좋아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뭐 주식도 오르고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플랫하게 가는 거.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을 내년에도 이게 되게 혼란스럽게 예측을 하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예.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용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완벽하게 이뤄낼 필요는 또 중국 입장에서도 없으니까요. 일단 대선 후까지 봐야 되는 또 측면도 있으니까 중국 입장도. 그 중국 입장에서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가 해볼 만한 건가 아닌가 요거를 보는 것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외교가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예. 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게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는 27페이지짜리 예.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졌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저번에 한번 제가 책 소개드렸죠. 예. 역사의 종말. 예, 그거 꼭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예. 이 90년 초중반에요. 그 사무엘 헌팅턴의 예. 문명의 충돌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그다음에 사무엘 헌팅턴. 예. 두 군 다 읽어봤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게 근데 잘 다 까먹었어요. 그게 예. 실은 두 분 다 국제 정치학자고요. 예, 그렇죠. 포레인 어페어즈에 예. 기고했다가 인기가 많아서 된 건데요. 자, 그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 뭐냐면 다음 적은 누구지? 근데 아무리 봐도 90년대 미국이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국가 안보라는 건 적이 있고 그렇죠. 정치적 현실주의에 따라서 적을 막기 위해서 세력 균형을 맞추고 가야 되는 건데 적이 없었어요. 국가가 강대국이. 적이 없으면 내치를 하기도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바보야 경제는 문제하고 예. 클린턴이 일로 간 거죠. 예.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가 막 날라와. 이게 테러죠. 9.11. 아, 안보의 개념을 바꿔야겠구나. 예. 국가가 아니고요. 적국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테러리스트, 대량 파괴 살상 무기를 만드는 놈들 예. 해서 중동에 들어간 이유가 예. 그 책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실은 미국을 엉망으로 만든 거는 경제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요. 이 70년 동안 두 번의 전쟁이죠. 예. 베트남과 이라크. 이라크에서 엄청난 돈을 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돈 거의 다 써버렸고요. 6천 명 이상의 미국 병사 죽었고 레푸테이션이 땅에 떨어졌어요. 예. 인권과 평판. 민주주의의 예. 미국인 줄 알았는데 뉴스위크에서 보도했죠. 예. 무슨 이라크인 고문을 이라크처럼 하냐고. 어? 지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해놓고는 악명 높은 관타나모 똑같네. 수용소. 예. 예. 그래서 미국의 레푸테이션이 엉망으로 떨어지면서 다 잃어버린 전쟁이 실은 이라크입니다. 이렇게 뻘짓하다가 예. 20년 지나고 보니까 진짜 적이 나타났어요. 중국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저도 눈에 번쩍 뜨이더라고요. 네, 예. 트럼프가 원래 저 시리아 나오고 지금 욕 먹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저 오바마가 먼저 나오려고 했던 겁니다. 중동에서. 네. 자, 왜? 그때 보니까 중국이 그 태평양을 나눠 먹자고 얘기해 보니까 피보트 아시아에 자, 이제 아시아로 중국 견제로 가고 자, 이렇게 방향을 완전 틀었던 게 안보의 개념이 다시 회귀되면서 그렇죠.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핵심적인 중국 그 밑에 이제 이란과 러시아 이렇게 봤던 자, 이 책이 참 중요한 역할들을 여기서 했어요.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고야, 지금 죄송합니다. 상황에서는 네. 예,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하셔야 아이고, 됩니다. 네네네. 내년 전망. 예. 네네, 한국경제 예. 죄송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한국경제 내년에 저희들도 그렇고 저 올해 2.0%인데 내년에 한 2.123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예. 올해보다는 좀 낫다. 올해보다는 좀 낫다. 네, 그게 올해는 결국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1%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한 저기 IMF 전망 2%로 돼 있고요. 예. 뭐 1.9, 2.0, 뭐 1%로 찍히면 막 그렇겠지만 실은 0.1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낫다라는 조금 건데요. 낫다. 이 차이는 예. 결국 거의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반도체 0.23포인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도체가 예. 한 2년 불황, 2년 호황 이게 반복돼 왔어요. 예. 금융 위기 때 빼놓고 그때 한 1.5년 잠깐 호황 이렇게 됐는데 지금 2년 어려웠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투자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대규모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내년과 내후년. 네, 예.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그 내년은 거의 반도체에 달린 이런 상황으로 보긴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그거가 저기 성장이 슬로우 다운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는 반도체가 옛날에 하나 쓰다가 지금 두 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인정은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랑 비슷하게 채권, 금, 달러? 네, 묻지? 제 생각에는 예. 저희가 자산을 예. 너무 한쪽에다 몰아두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럽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해외 쪽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쪽을 더 봐라. 예. 예. 주식도 실은 해외, 채권도 거의 해외. 그다음에 올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는 원래 부동산이 거의 다 국내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자산은 해외 쪽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상황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 쪽을 아마 한 30% 40% 예. 중위험 중수익이나 이런 리츠나 예. 해외 채권 쪽에 뭐 무슨 우량 회사채 이런 거를 또는 뭐 브라질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런 거 한 30% 그다음에 나머지 3, 40을 해외 주식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안전자산은 만약에 그 저기 뭐죠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요거 팔아가지고 주식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안전자산은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해외 주식은 어떤 업종? 소비 쪽? 업종보다 소비나 저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하고 알고 있는 그 브랜드 되게 높은 예. 그런 국가들 있죠. 예. 그런 기업들이 예. 저희들은 내년에 잠깐 쉬어갈 거라고 봅니다. 쉬어갈 것이다. 쉬어갈 때 예. 사는 게
길게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예. 선진국 쪽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좀 사서 길게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다국적 기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